여러분, 제가 쓴 뉴스 원고인데요. 이걸 보면서 발음과 말투, 발성까지 우리 한 번에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편안하게 한번 쫙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가 넘게 눈이 내렸고 제주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에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잘한다. 사흘간 내린 폭설로 한라산 입산이 전면 통제되고 산 중턱을 지나는 천백도로와 산록도로 등의 차량 운행이 막혔습니다. 역시 오, 잘한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게 들어오니까 제가 혼동이 돼서. 네. 나도 구경했어요. 우리는 그냥 10cm라고 하는 10cm까지 얘기를 하니까 센티미터. 발음을 잘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보통 존댓말을 할 때 씁니다로 끝나잖아요. 씁니다. 이때 받침이 있어서 대부분 갔다 왔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쌍시옷 받침 있죠. 그럼 뒤에가 그냥 씁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정확한 발음은 씁니다예요. 씁니다. 네, 이때 같이 해볼게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바람을 더 뱉으면 돼요. 아, 근데 시옷 발음을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까 히읗도 하 바람 뱉었잖아요. 시옷에서 왜 그 혀 짧은 소리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실장님 이런 거. 그게 왜냐면 혀가 붙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덜 새어서 그러는데요. 이 소리 내면 돼요. 스 해보세요. 그거 하면서 사, 사, 서. 그렇죠. 소, 수학. 그렇죠. 항상 시옷에서 이렇게 바람을 뱉으면 돼요. 그러면 씁니다는 더욱더 씁니다. 씁니다.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볼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씁니다. 정확해요. 발음을 잘하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되게 다양한 직업과 일을 하는 분들을 만나는데요. 다들 되게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이유가 목소리가 아니라 발음이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목소리는 누구나 다 좋아요. 정말 다 좋은데요. 그게 티가 나는 이항원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나요?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 발음이에요. 발음이 정확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유의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리는데요. 그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두 분도 아까 체크리스트 우리 할 때 발음에 손을 안 들었잖아요. 그만큼 발음을 별 신경을 안 써요. 반대로 말을 하자면 발음에 조금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정말 금방 좋아지고 목소리까지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읽어보겠다라는 생각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 선장님이 발음 그대로 써주신 거죠? 맞아요. 정확하게 표준 발음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쭉 읽어보실게요. 시작!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가 넘게 눈이 내렸고 제주 중산간 지역과 이제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주시에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두 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발음됐었구나 몰랐던 단어, 좀 의외인 단어 있어요? 아까 지금 그래서 계속 글을 못 읽고 있었어요. 사실 그쵸, 아까 외계어 같죠? 네. 센티미터를 이누기가 센티미터라고. 맞아. 그런 흔히들 것들도.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사실 이 외래어잖아요. 영어는 외래어 표기법, 그러니까 쓸 때만 정해져 있기는 해요. 안 그러면 마음대로 센티미터 썼으면 이게 헷갈리니까 네. 정확하게 소통을 위해서 외래어는 이렇게 쓰자고 정해져 있긴 한데요. 이런 센티미터라고 굳이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 근데 그것도 아나운서들은 10cm. 그렇게 읽어요. 그리고 발음은 특징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받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글자가 거의 된 소리나 거센 소리처럼 세 개의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폭설이라고 쓰지만 기역 받침 때문에 폭설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해볼게요. 폭설. 폭설. 그렇죠.
이렇게 뉴스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점점 톤을 올리는 걸 해볼게요. 근데 여기 원고를 보면은요. 곳곳에 빨간색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 글자에서 톤을 올리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이를테면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이렇게 끝을 끌죠. 근데 여러분들이 단어의 끝이 아니라 단어의 첫 글자에서 힘을 주면서 톤을 올리면 돼요. 제가 먼저 첫 문장 해볼게요.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오. 지금 앞에 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장 시작할 때 다시 내려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가 넘게 눈이 내렸고 다시 내려와요. 제주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에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산 중턱을 지나는 천백도로와 산록도로 등의 차량 운행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끝날 때만 막혔습니다. 끝을 딱 느낌을 주는 거죠. 와, 아나운서 같다.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첫 문장부터 우리가 빨간색 글자에 힘을 주면서 쭉 읽어보실게요. 다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다. 맞아요. 점점 늘어요.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가 넘게 눈이 내렸고 제주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에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번엔 또 한 분씩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정말 잘하고 싶어 한다. 진심이다. 잘하고 싶은데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더. 이번엔 말투를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끝이 높은 음으로 끝나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사흘째. 사흘째. 그렇죠.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전달력이 좋아지려면요. 우리가 지금 말투 잘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한 문장을 한 번에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문장을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 적용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1m 이렇게 띄어 읽지 않고요. 한 번에 다시 들어보세요.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한 번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 못하지? 여러분이 일상에서도요.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면 돼요. 그러면 말 되게 잘하는 것처럼 들려요. 오늘 오전까지 땡. 벌써 사투리. 오늘. 오늘. 그래서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사투리를 안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제가 이응을 조심하라 그래요. 이응을. 네.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쓰고 되게 잘하다가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면서 이응에서만 티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렇죠. 오늘 오전까지. 오늘 오전 이러면 안 돼요. 다시.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가 넘게 눈이 내렸고 제주 제주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에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잘하셨어요.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이번에는 말투에 더 신경 써서 더 올려보세요.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가 넘게 눈이 내렸고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 자, 거기서 숨을 마시지 말아보세요. 방금 숨을 들이마셨거든요. 다시 한번 혼자 해보실게요. 시작.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가 넘게 눈이 내렸고 제주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에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오. 어렵네요. 잘하시네요. 저 죄송한데 우리 FD님 그만 웃어주세요. 저 그만 웃어주십시오. 좀 나가 있다 오실래요? 그럼 마무리로 이항원 아나운서님이 멋지게 파이팅! 해주세요. 그냥 읽을까요? 네. 뒤에 웃음 되게 참지. 이게 부담스럽네요. 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제주에 지속된 폭설로 한라산에는 1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한라산 진달래밭에 110cm가 넘게 눈이 내렸고 제주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에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약간 라디오처럼 마지막에 그래서 네, 잘 자요. 잘한다. 여러분도 이거를 반복해서 읽으면 되게 좋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실 때는요. 낮은 음으로 시작해서 높은 음으로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말 자체는 주어가 생략된 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갔다 왔어? 다녀올게요. 이런 것처럼. 주어 없어도 다 알 수 있어요. 즉, 갔다 왔다, 다녀오다, 이거는 동사잖아요.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즉, 말 끝이 흐려지는 순간 되게 자신감 없어져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반대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점점 올리기만 하면 돼요. 뉴스에서도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첫 소식입니다. 이런 거 나오죠. 똑같아요. 첫 소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건 약간 좀 멋부린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올라가서 서술어를 잘 들리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발음은 제가 봤을 땐 누구나 잘해요. 근데 특히 아이가 있거나 내가 조금 신뢰를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정말 발음을 열심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카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조카가 저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애가 발음이 진짜 좋아요. 발음이 좋은 채로 초등학교에 입학했더니 더 또박또박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사실 우리가 발음이 잘 안 되면은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성인들은 금방 좋아질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엄마나 아버지가 정말 더 발음의 교사, 이런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더 나은 학부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발음을 잘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눈으로 보는 걸 읽지 마시고요. 좋은 발음을 자주 들으시면 돼요. 저의 채널로 오셔서 듣거나 아니면은 이향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걸 계속 듣는다든가 내 눈에 봤을 때 저 사람의 말이 되게 잘 들린다 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사람마다 호감도가 다르니까요. 그 사람 걸 자꾸 듣다 보면은 발음이 정말 좋아질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리고 보물지도 오늘 정홍수 강사님 편을 본방도 보시고 재방도 보시고 3방까지 보신다거나 네, 이렇게 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도 문장을 읽을 때 쉬웠던 이유가요. 단문으로 말을 해서 그러는데요. 단문, 즉 짧은 문장으로 말을 해야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아까 점점점 올라갔잖아요. 근데 긴 문장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끝도 없이 올라가겠죠? 네.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의 길이를 짤막하게 말할수록 되게 잘 들리는데요. 제가 본문을 한번 써봤어요. 그렇다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게요. 단문으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말하면 힘이 있고 마지막 글자까지 소리가 작아지지 않아서 잘 들리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청중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서 문장을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고 없어도 되는 글자는 삭제하면 깔끔합니다. 좀 불편하죠? 네. 뭐뭐 하고 끝나지? 뭐뭐 하며 하면서 좀 연결이 네. 되면서 언제 길어지네. 쉬어야 되지? 맞아요. 무슨 말이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짤막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봤는데요. 읽어보실게요. 그러면 더 편할 건데요. 같이 또 소리 내면서 읽어볼게요. 단문으로 말하세요. 짧은 문장은 힘이 있어요. 마지막 글자까지 소리가 작아지지 않습니다. 잘 들립니다. 청중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으세요. 쪼갤 수 있는 대로 쪼개야 해요. 없어도 되는 글자는 삭제하세요. 지금 제가 구사하는 문장은 단문입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세요. 확실히 편할 겁니다. 되게 잘 들리죠? 네. 말하기도 편하고요. 문장 전체를 빨리 파악하기가 쉬워져서 네, 확실히 이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기준은요, 서술어, 동사가 하나가 나오면 끊으면 돼요. 대부분은 이거를 섞어서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선장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오늘 SRT 수서역에서 출발을 해서 SRT를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인근에서 점심을 먹고 TBC에 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왔습니다 하면서 마침표가 딱 하나 나왔잖아요. 이러지 말고요. 다 끊는 거예요. 저는 수서역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SRT를 타고 왔고요. 동대구역에서 내렸어요. 인근에 택시 타고로 왔는데요. 식사를 했고요. TBC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훨씬 잘 들리죠? 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잘 들려요. 마지막에 정승수 기자였습니다. 네, 어울린다. 정말 탁탁 들어오네요. 네. 제가 이 꿀팁은요. 면접을 앞둔 분들한테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면접을 앞두면 준비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긴장해서 어떻게 얘기를 잘해야 될까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장 쪼개시라. 단문으로 말하시라.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자신감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내가 힘있게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시고요.